네, 김 소장입니다. 요즘에 AI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학술적인 연구 논문 분야에서도 AI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생겼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AI 논문 컨설팅이라는 GPTS도 만들어서 출시를 지금 GPT 스토어에 올렸고, 그 이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해당 분야에 맞는 논문 쓰기 편한 GPTS를 스토어에 지금 제가 올리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논문을 찾고 그 논문을 요약하고 뭐 또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AI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유명한 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제껴두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출시한 그 AI 논문 컨설팅, 물론 이제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 더 논문을 분석할 수 있는 GPTS를 개발 중에 있긴 하지만, 현재 개발된 AI 논문 컨설팅 GPTS하고, 그 다음에 현재 GPT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GPTs 중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컨센서스라는 논문 찾고 요약하고 또 분석도 하는 그런 GPTs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이죠. 그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AI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논문 분야에서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SCI 스페이스라는 AI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제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I 중에 논문과 관련된 AI 세 개를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가 SCI 스페이스라는 유명한 AI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뭐 논문에 최적화된 논문을 위한 A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GPTS라고 한단 말이죠. GPTS 중에서 플러그인으로서 좀 유명했던 컨센서스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건 이제 제가 개발했던 GPTS 중에서 AI 논문 컨설팅, 요 세 개를 한번 기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약간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 논문 하나 있잖아요. 논문 하나 PDF 파일 올려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지. 예,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논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거에 있어서 내 시간을 좀 절약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이 셋 중에 순위를 매겨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SCI 스페이스 얘가 1등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무료거든. 여러분, GPTS 요 두 개 있잖아요. 2번하고 3번. 얘는 유료입니다. 유료 기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SCI 스페이스 이게 훨씬 낫지. 무료니까. 예, 그런 뭐 특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논문만 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논문 이외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다든가, 뭐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뭐 어떤 컨설팅 상담을 원한다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뭐 제가 개발했던 AI 논문 컨설팅의 기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컨센서스는 SCI 스페이스보다는 어떤 게 더 좋냐면 보유하고 있는 논문 개수가 많아요. 이게 지금 뭐 200만 개 이상, 200만 개인가? 2억 개인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이 컨센서스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논문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SCI 스페이스보다 훨씬 많아서 이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문 PDF 파일을 올려가지고 그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는 SCI 스페이스가 좀 낫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이 SCI 스페이스를 사이언스 스페이스의 약자 사이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논문에서는 우리들은 하도 그냥 SCI라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SCI 스페이스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비교 기준을 다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구를 하나 정해놨어요. 그 문구를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경영학에 보면 자주 사용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처음에는 소비 심리학에서 나와가지고 소비자 행동론으로 갔다가 TAM이라고 기술 수용 모델로 갔다가 그게 이제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수용 모델. 요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논문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 돼가지고 연구가 돼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용한 그 연구들의 동향과 한계, 그리고 이 한계를 통해서 내가 좀 쓸만한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요 똑같은 질문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한 번은 SCI 스페이스에 넣고 답변을 받아보고 한 번은 그 GPTS의 컨센서스에 넣고 답변을 받아보고 또 한 번은 제가 만든 AI 논문 컨설팅에 넣고 답변을 한번 받아봤다 이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여니까 SCI 스페이스에서는 여러분 그냥 구글 같은 데다가 SCI 스페이스라고 치면은 SCI 스페이스 AI라고 나옵니다. 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그 로그인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연구자다 이런 거 좀 설정해 주면 간단히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SCI 스페이스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SCI 스페이스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이런 형식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문의 PDF 파일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뭐 해석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바로 질문하면 바로 답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어를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컨센서스하고 AI 논문 컨설팅 GPTS에 비해서는 답변은 좀, 약해. 요런 답변은 좀 약해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원래 표로 뭔가 제출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SCI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 선행 연구를 찾아가지고 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솔직히 보기가 좀 편해요. 보기가.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이제 더 볼래? 하면 이제 show more papers 해가지고 이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계속 이런 표 형식으로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다. 그 내용은 내가 원했던 거는 이제 동향이 어떻고 한계가 어떻고 연구 과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목조목 얻고 싶은데 그거는 좀 부족한데 이런 선행 연구를 아주 핵심적인 내용하고 같이 분류를 해줬다는 거는 저는 마음에 든다. 물론 이것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GPTS에 여기 그 익스플로러 GPTS 들어가가지고 GPT 스토어에 들어가면 요 밑에 보면 컨센서스라고 여기 있습니다. 컨센서스. 요 컨센서스가 좀 유명하니까 이게 보면은 엄청난 아카데믹한 페이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요렇게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동향과 한계와 새로운 연구 과제는 이제 밑에와 같이 자 동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온라인 학습에 초점이 되어 있다. 뭐 고등교육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이 있다. 한계, 시간 제약, 더 혁신적인 방법의 필요성이 있다.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 뭐 세 가지 이렇게 내줬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도 이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이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알고 있는 연구 동향, 한계, 그리고 새로운 연구 과제와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해주고는 있지만, 보기는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예, 보기는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SCI 스페이스에서 제시됐던 이 참고 문헌을 쭉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에 대한 서비스는 제가 질문을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안 해준다. 그리고 SCI 스페이스에서도 이 선행 연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선행 연구인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한 번 더 팩트 체크 내지는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질문할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와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AI에 그게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만들었던 이제 AI 논문 컨설팅에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나오냐면 우선은 뭐 이런 서지 측정 및 내용 분석이 있고 제안사항, 수정사항, 해결이 있고 고등교육에서의 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향이죠. 1, 2, 3 동향 나오고 그 다음에 한계는 일반화 가능성 문제, 제한된 외부 변수, 과도한 단순성. 요거 제한된 외부 변수, 요거가 한계가 좀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제가 있다. 문화적 요인 통합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부 변수 확장.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원했던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기술을 위한 복잡한 모델. 그렇죠. AI 및 메타버스와 같은 뭐 요런 거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원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든 챗봇은 컨설팅 위주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답변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SCI 스페이스는 이런 논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SCI 스페이스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좀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어떤 AI를 쓰든지 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자가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AI 이 생성형 AI 챗봇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GPTS를 개발하면서도 이 GPT한테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느냐에 대한 프롬프트 개발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지식, 그 널리지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는 부분도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AI를 사용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이전에 현재로서는 그냥 논문 하나를 찾고 그 논문 몇 개를 찾고 그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하고 이런 거는 AI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거를 내 머릿속에 담는 거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부는 여전히 해야 된다라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AI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지식을 던져줬을 때 그 피해는 결국 내가 다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에서 무게중심을 나한테 더 둬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역할이 더 크다. 그리고 AI는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100%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AI가 내 논문 100%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솔직히 그거는 잘못된 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논문을 쓰는 거에서 AI를 100% 활용한다는 거는 인간이 거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먼저 하고, 내 주도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비서를 한 명 둔다. 똘똘한 조수를 한 명 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AI도 이제 지금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 조수들을 여러 명 둔다. 얘는 이 기능을 잘하고, 쟤는 이 업무를 잘하고, 쟤는 저 업무를 잘하고, 이제 이런 똘똘한 비서를 여러 명 둔다. 그래서 내가 결국 의사결정은 내가 하고, 지휘는 내가 하는데, 얘네들을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AI를 사용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AI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용해 볼 만한 AI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